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만 살펴봤는데요. 이제 노동 3권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알아볼 것은 단결권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인가를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대체 어떤 것이냐를 먼저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제2조를 보시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 외에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노동조합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이 진짜 필요한 원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동조합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칭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정말 다양한 호칭들로 불렀었잖아요. 그중에는 노동자의 권한이나 노동자의 인격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호칭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아줌마라고 부른다든지 어이라고 부른다든지 최근에 이현주 국회의원도 밥하는 아줌마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조합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공문도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건 아주 그렇게 작은 것부터 크게는 총선에 투쟁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노동조합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 이해해 주시고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요.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제7조 보시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동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보호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합회, 협회 이런 것들도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단체 교섭권입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모인 다음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용자한테 우리 요구를 알리고 그걸 설득하고 그래서 강제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단체 교섭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단체 교섭은 사용자를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 하는 것인데요. 노동조합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간담회 형태든 협의든 여러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자도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노동조합에서도 여러 피켓팅, 파업, 조끼 착용 같은 단체 행동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단체와 만나기 위해서 교섭하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데 사용자 단체가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섭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하고 해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30조 보시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교섭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하고
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사용자한테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교섭을 해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사가 같이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법 33조 보시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최소 기준만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알아서 해라. 사용자랑 노동자가 알아서 해라 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 같은 것들은 단체협약에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위반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의 벌금 같은 강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그 단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목을 보시면 임금 같은 상황, 아니면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휴일 같은 것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 징계 및 퇴고 같은 사항, 아니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시설 및 편의 제공에 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사가 정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벌금을 매기는 정도의 아주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파업을 들 수 있는데요. 파업의 참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오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기 계신 조합원 선생님들 중에도 파업 한 번씩은 거의 대부분 참석해 보셨을 건데요. 법에서는 이 파업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견이 있어서 관철이 되지 않았어요. 뭐 임금을 20% 올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타격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해서 사용자한테 일정한 손해를 감내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교섭이 될 수 있잖아요. 서로 협상을 하고 하려면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주장만 한다고 사용자가 그래 주장하니까 들어주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법에서도.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법에서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노동조합이 행동해도 돼 라고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파업 참가하기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없이 맞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교육기관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파업인 것뿐 파업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뭐 정말 실제로 아이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같이 아주 소극적으로 업무를 내가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사용자가 그런 부담을 느끼고 얼른 교섭을 통해서 잘 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에서 쟁의행위에서 요구하는 목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참가하시는 거에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라면 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상황에서 그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면 보통 어떻게 처벌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근데 쟁의행위도 그 속 내용은 다르지만 현출되는 현상은 좀 비슷하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업무를 잘 못하게 하고 있네. 이거는 사실상 비슷한데 그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법에 의해서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요. 노동조합한테는 그 노동조합이나 그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지 않게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거니까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요. 40조에서 형법 제20조,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보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쟁의행위 그리고 노동자를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파업 같은 쟁의행위들은 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 행동권을 보호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다, 권한이다. 그리고 법상, 이거는 그냥 법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것에 대해서 꼭 알고 파업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꼭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이 여러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사용자한테는 되게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조 컨설팅 같이 노동조합을 아예 말살시키려는 나쁜 사용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런 사용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법행위인데요.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조직하려고 했다고 했을 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이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 10년 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학교로 방문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빵집에서 만나서 가입서를 쓰고 학교에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통보가 되냐 이걸 여러 차례 확인하시는 조합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건 내가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고되지 않을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당연히 법상 보호가 된다.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요.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5호에 보시면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 노동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참가하고 나면 괜히 더 학교가 힘들어질 것 같아. 학교에 눈치가 보여요. 뭐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하지만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보호되고 있고요. 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법률상의 형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도 부당노동 행위로 금지돼서 단체 행동권을 꼭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꼭 항상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 계약서에 써놓는 경우들이 옛날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 아니면 대표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했는데 저희 안 하고 싶어요. 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단체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사용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더 투쟁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용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로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부당노동 행위까지 해서 저희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 옆에 장군을 한 명 보여드렸어요. 장군이 보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죠. 노동조합이라는 갑옷을 입고 우리가 법과 단체협약서라는 칼을 무기로 해서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투쟁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